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 근무하고 있는 위승용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6년 공익법무관으로 공단에 복무하면서 공단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2009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전세 사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세 사기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편취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 제도는 임차인 임대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집을 임차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전세 제도의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최근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임차인들이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됐습니다. 집값의 7, 80%의 큰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늘어났고요. 또 전세제도를 이용해서 자기 돈 없이 집을 구입하는 갭 투자도 굉장히 성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세금 그리고 집의 매매대금까지 내려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값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값에 비해서 큰 전세보증금을 맡기는 경우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도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으로 공인중개사나 분양사무실의 말만 믿고 집값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천지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어떻게 구조하셨나요? 예, 저희 인천지부에서는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많은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미추홀구에서는 600건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고요.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서 미추홀구, 인천시청,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협력해서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임차하는 경우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임차하게 되면 그 집이 경매가 되었을 때 대항력도 없고 최우선 변제 금액도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매가 완료되었을 때 집에서 나와야 되고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너무 안타까운 경우는 그 전세보증금을 전세자금 대출로 은행에서 빌려서 마련했는데 아무 돈도 경매에서 받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갭 투자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깡통 전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하는 고지 의무 위반, 그리고 신탁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리고 대리인이 월세 권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리고 임대차 계약 당일 주택을 매매하거나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해 달라고 속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앱 등을 통해 가지고 임차하는 집의 정확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고 적정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서 근저당권 설정 여부, 그 집이 신탁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 등기부 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울구입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그리고 구조,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고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가압류 가처분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울구에는 근저당권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표제부와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부에 나와 있는 소재지 지번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전입할 때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부동산 표제부에 나와 있는 소재지와 전입할 때 주소가 불일치하게 된다면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이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경매 절차에서 그 다가구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니까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갑구와 관련돼서 갑구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할 때 반드시 임대인과 갑구에 나와 있는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에 나온다면 그 대리인이 임대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임대 권한의 범위가 전세인지 월세인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위임장이 있다면 좋겠지만 위임장이 없다면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대리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을구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근저당권인데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일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 결정되니까 설정일, 그리고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주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재화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꼭 있는데요. 그럴 때는 부동산 등기부를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의 적정한 시세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서 너무 높은 전세보증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다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꼭 방문하셔서 법률 상담, 그리고 법률 구조 절차 등을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